안녕하십니까. 크로스핏 K 김건석 코치라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풀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동작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먼저 버터플라이 풀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맨몸 풀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밴드 끼고 맨몸 풀업, 그리고 나서 밴드 끼고 키핑 풀업, 그리고 맨몸 키핑 풀업을 먼저 적응을 하시고 나서 턱걸이에 대한 동작의 이해도가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이제 버터플라이 풀업을 시도를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손의 위치입니다. 어깨 넓이보다만 좁아지지 않게 잡아주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려요. 이 정도의 그립으로 잡으셔도 무방하고요. 조금 더 넓게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넓게 잡는 것도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그립의 넓이는 어깨 넓이보다는 약간은 조금 더 넓게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리는 아예 쓰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고 내 팔로만 버터플라이의 궤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처음부터 완벽한 턱걸이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조그만한 원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팔로만 제어를 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리는 고정. 완전히 고정하시고요. 자, 팔로만 뒤로 들어갔다가 살짝 앞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몸이 뒤로 살짝 들어갔다가 앞으로 살짝 들어오고, 그렇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앞으로 들어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약간의 원이 그려진다는 느낌으로. 키핑 풀업이랑 버터플라이 풀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원이냐, 이게 키핑 풀업, 아니면은 일정한 타원형의 원을 그리고 있냐, 이게 버터플라이 풀업의 차이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당기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밴드를 얇은 거를 세팅을 하셔서 이렇게 크로스로 매시고요. 이 밴드의 보조를 받아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 정도 당길 수 있는 근력을 기르고 나서 버터플라이 풀업을 시도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잡고 다리 완전히 모으시고요. 이 밴드의 지지를 받아서 올라가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좀 가장 얇은 밴드로 진행을 하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다리를 조금 쓰시는 거예요. 다리를 조금 써서 턱걸이까지는 아니지만 미간 높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킥을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되 너무 세게 다리를 차지는 마세요. 저희 첫 번째 동작이었죠? 뒤로 들어가는 동작, 요렇게. 자, 이제 여기서 다리를 조금씩 차세요. 뒤로 들어가다가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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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원을 그리면서 돌아가는 모양을 내가 끊김없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계속 킥을 살짝 사용을 해주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 다리를 차서 올라가는 요 스윙이 조금 적응됐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높이를 조금씩 올리세요. 조금씩 다리를 살짝씩 차서 퉁, 퉁,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높이를 조금씩 올리세요. 눈높이까지 올라왔네. 이젠 완벽한 버터플라이 풀업까지 정말 조금씩. 내가 지금 이 궤도를, 이 높이를 한 10개 정도는 막힘없이 할 수 있다. 그럼 조금 더 올리세요. 근데 한 2개, 3개 된다? 바로 올리지 마시고요. 요것만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플라이 풀업을 할 시 팁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차기인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조금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발을 모아서 차셔야 됩니다. 내가 발이 뒤로 갈 때는 약간 벌어지는 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킥을 차서 올라가는 순간에는 다리가 모아져 있어야 돼요. 제가 시범 보여드렸을 때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탁, 탁, 탁 소리가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신발을 부딪히는 느낌으로 발을 찹니다. 소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신발끼리 부딪힘과 동시에 킥을 차게 되면은 내가 다리를 모으는 습관을 조금 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엄지발가락끼리 붙인다는 느낌으로 하게 되면은 약간의 박자도 조금 탈 수도 있고요. 훨씬 더 수월하게 다리를 모을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두 번째 꿀팁 같은 경우에는 원이 완벽한 부를 이루는 원이 아니라 약간 납작한 타원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많이 접지 마세요. 톡, 톡.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버터플라이 풀업이 가능합니다. 1분마다 내가 버터플라이 풀업을 한 번도 안 끊기고 할 수 있는 개수를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3개까지는 되지만 4개부터 흐름이 끊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3개씩만 연습을 하세요. 1분에 3개, 남은 시간 휴식. 그 다음 1분에 3개, 남은 시간 휴식. 3개가 완벽하게 리듬감이 잡힐 때가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는 4개로 늘려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5개로 늘려보고 하루에 10분씩만 투자를 하시고, 단 너무 급하게 접근을 해서 매일매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적은 개수로 시작을 해서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설명을 해드릴 건데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몸을 과도하게 뒤로 보냈을 때 좀 흐름이 많이 깨집니다. 잘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내려오세요.
굳이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려오고 다시 팔 풀고 다시 매달려서 흐름을 다시 만들고, 근데 그러다가 리듬이 다시 깨진다? 그럼 저는 다시 내려오라고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턱걸이를 진행할 경우에는 무조건 다치게 됩니다. 매달렸을 때 견갑을 좀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힘 풀고 내려왔을 시, 그 다음은 저는 개인적으로 견갑에 힘을 풀고 진행을 하라고 해요. 왜냐면은 견갑을 너무 잡고 진행할 경우에는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을 뿐더러 개인적으로는 견갑을 잡고 운동을 진행을 하실 부상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예외는 내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가거나 어깨나 이런 관절들이 좋진 않다라고 하면은 숄더 패킹, 견갑을 좀 잡고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버터플라이 풀업을 진행을 하시다가 턱을 부딪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턱을 넘어야 된다. 턱 자체가 돌아서 들어오는, 앞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딪히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버터플라이 풀업 같은 경우 약간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뒤로 돌아가서 바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턱이 올라가야 되는데 턱이 요쯤에 가까이서 올라가게 되면은 턱을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턱을 너무 앞에서 턱을 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뒤로 돌아 들어갔을 때 바의 위치에 턱이 올라가는 느낌.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 근데 이렇게 앞에서 턱이 걸린다? 무조건 턱을 부딪히게 되어 있죠. 보통 버터플라이 풀업을 진행을 할 때 앞을 보고 계속 진행을 하세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바를 내가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바를 체크를 하시고요. 턱걸이를 진행을 해주셔야지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팔 힘을 너무 많이 주고 하시는 분들, 팔 힘을 푸시고요. 발차기랑 박자, 리듬감만 가지고 턱걸이를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외에 뭐 다른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뭐 질문사항 같은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갑 어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립인데 N1에서 나오는 버터플라이 풀업 그립입니다. 특히 이 버터플라이 풀업 연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립 이름이 또 버터플라이 그립이거든요. 이거 니값 합니다.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버터플라이 풀업 기술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